안녕하세요. 대협 시청자 그리고 히림 주주 여러분들. 저는 히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우리 히림이 지지선을 좀 이탈을 최근에 했었죠. 이런 지수 하락에 의해서 사실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악재가 없는 하락은 다시 좀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와 관련돼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재건 오늘 또 상승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하게 되는 배경을 좀 보게 되면 EU가 3년간 약 75조 원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거를 바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6조 원 정도를 선지급을 하고 이어서 3년 동안 차례차례 나눠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뭐 재건주에게 있어서는 뭔가 재건을 지원하겠다, 재건을 하겠다라는 이슈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이슈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요 이슈는 사실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얼마 전에도 EU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2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할게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크게 뭐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이 크게 나온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뭐 미국 경기 침체니 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재건주에겐 특별히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에 의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어떤 이유만 지금 나오게 되면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어떤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가 하나 나오니까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뉴스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8월 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젤렌스키가 영토 포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이 영토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희가 뺏은 영토를 되돌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는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해야지 협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원래 젤렌스키 입장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뺏은 영토 돌려주기 전까지 협상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3명 중에 1명은 영토 떼주더라도 전쟁을 좀 그만하자, 이런 뉴스가 한 차례 나오기도 했었고, 이어서 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에게 영토를 넘겨주고 새로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현재 여론과 어떤 시장의 뉘앙스가 이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비록 우크라이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재건주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영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방안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재건주에게는 요것만큼 호재가 저는 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조금 이제 되돌아가게 되면 2022년도 2월 달에 협상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근데 이때 당시에 협상이 결렬이 되고 말죠. 이때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됐던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뭐 러시아 말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존 초안을 완전히 뒤엎었다. 요거에 대한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 아마 침공 초기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을 했었는데, 근데 이 키이우 전역에서 이 러시아가 작전 실패로 퇴각을 하자 이제 국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각자의 좀 셈법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협상 도중에 판세가 바뀌니까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 주민의 목숨과 영토 모두를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가져가라,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러시아가 퇴각을 하게 되자 이거 안 줘도 되겠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협상이 결렬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협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최근에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 여론조사도 3명 중 1명은 전쟁을 그만해라 가 영토 주더라도 이런 식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젤렌스키 역시 국민들이 원하면 우리도 양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스탠스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힌트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날 20%가량이 밀리면서 정말 과대한 낙폭이 나왔었습니다. 주주분들이 정말 놀랬을 법한 이 하락률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때 사실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가 가는 날이었다 보니까 이런 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더 많이 밀리는 아주 당연한 날이었다. 지수가 13% 정도 떨어지는데 뭐 20% 떨어지는 게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미국의 경기 침체니 뭐니 해서 그게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고, 일시적인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반등을 일으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함께 좀 밀릴 수가 있지만,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평상시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히림이, 원래 여기서 고점을 더 높이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다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쪽에서 돈을 썼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쪽 구간까지는 올라올 확률도 다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하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방 추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11월 달까지 이제 재건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